공인중개사도 전세 도배장판은 집주인이 안 해줘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이 내셨어야 할 전세 도배 장판 비용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6월에 전세 만기가 돼서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전세 도배 장판 하나도 안 내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돈만입니다. 요즘 벚꽃도 피고 이 봄철이 또 이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할까요? 일단 임차인의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선관주의, 두 번째는 원상회복 의무예요. 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거예요.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한마디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동안 집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 이런 동파 방지를 위해서 외출 시에 문을 잘 닫는다거나 아니면 보일러를 틀어서 실내 온도를 좀 적정 온도로 유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또 도배장판을 고의적으로 찢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 등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임차계약 종료 시에 최초 임차했던 그 상태 그대로 집을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합의 없이 집에 목구멍을 뚫었으면 이거 메꿔 놔야 합니다. 또 집주인과 합의 없이 뭔가 목적물을 설치했으면 이것도 제거하고 나가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이 선관주의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를 예로 들어서 도배장판 비용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후가 되는 부분은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잘 썼다는 가정하에 도배장판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벽지가 조금 찢어지기도 하고 오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관리의 부주의인지 어쩔 수 없이 생긴 건지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너가 주의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오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관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도배장판 비용을 요구할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배장판 비용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의 사례는 보통 합의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두지 않고 계획해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분쟁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는 뭐냐?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합의가 끝나기 전에 집을 계약하는 게 문제예요. 집주인이 자기 멋대로 보증금에서 도배장판 비용을 빼고 주더라도 제가 집 계약을 했으면 이 집에 잔금을 안 치르게 되면 내 계약도 파기가 되고 나는 갈 데가 없어지니까 집주인이 하자는 대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 보수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금액을 미리 생각을 해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분쟁 금액이 한 1에서 2천만 원 될 것 같다. 그럼 최소한 1에서 2천 정도는 시세가 낮은 집을 보거나 1, 2천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해둬야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던가 주변 지인들에게 잠깐 융통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돈을 아쉬워하지 않는 순간 임차인은 협상에서 갑의 위치에 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때문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라는 걸 등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걸 걸면 등기부등본에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됩니다. 여기 등기 목적에 주택 임차권 되어 있고 여기 임차보증금 금 2억 6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집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이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해서 내 앞에 2억 6천만 원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새로운 세입자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전세금보다 앞에 2억 6천만 원을 더 먼저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집주인의 신용도도 낮아 보이게 되는 후광 효과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집에 안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집이 공실이 길어지면 누가 손해예요? 집주인 손해죠. 시간이 갈수록 집주인의 손해는 커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협상력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꿀팁은 뭐냐면 오늘 말한 이 간단한 지식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도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까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런 지식들을 먼저 알고 어필한다면 자연스럽게 협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럼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6월에 이사를 나가는데 도배장판 비용 전혀 안 내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제 상황은 비교적 간단했던 게 첫 번째로 들어갈 때 도배장판을 새로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년 전세 계약을 풀로 채워서 살았죠. 이런 부분을 집주인이랑 중개사한테 강력하게 어필해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좀 실수를 했던 게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이 정도면 도배장판 안 해도 되겠죠? 라면서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모르게 뭐 이 정도면 도배장판 깨끗하기도 하고 피차 피곤하게 일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속을 받았어야 더 확실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도배장판 안 하고 들어가는 대신에 나 나갈 때도 내가 도배장판 비용 안 낼 거야 라는 특약을 걸어뒀으면 조금 더 확실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조만간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새로 들어갈 집에도 당연히 정성을 쏟으셔야겠지만 지금 살던 집에서 잘 나오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배운 지식들 잘 활용해서 꼭 도배장판 비용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